성렬형, 김기선, 박헌영 경제망했어도 RN 대선 결선제가 한국 대선보다 선진국 제도. 대만 당국은 조작 여론 조사 정치 후진국. 세종의 학술원 스코 스나이더 포리언 어페어즈 포리언 폴리시 DW 퍼스트 포스트 CFR VOE. 뭐 쿠데타 정의. 그 다음에 뭐 나폴레옹. 전 개인적으로 이런 프랑스가 입헌군주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방송 시청 뭐 영국에서는 군주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포퓰리즘을 약화시키는데 군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북유럽 대부분 국가는 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에서도 군주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황제 입헌군주제가 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프랑스의 지위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내정은 총리가 책임지고 이런 국제 관계나 이런 것들은 프랑스 군주가 책임지는 것이 어떤 좋다. 대한민국도 좋다. 저는 그렇게 항상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반쪽이들 말고 독립운동 했던 분들, 그래서 김구 가문, 뭐 뭐 또 누굽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겠다. 근데 조선왕조는 다시 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 분명.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님, 뭐 이런 박정희 대통령도 좋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후손도 충분히 대한민국 황제 후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파시즘, 좌우익 파시즘, 포퓰리즘을 막는 데 있어서 저는 스페인과 이태리와 독일은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독일 빼고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같은 데서는 입헌군주제가 북유럽처럼 영국처럼 하는 게 좋다. 그런 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좋은 얘기해서 인드라 얘기들, 이게 인드라 늘 얘기하는 게 파시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마니교다. 이 마니교가 신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과학교, 무신론자, 또 다른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공산주의, 이 모든 게 수단을 목표로 삼는,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데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들이다. 적그리스도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 입장에서는 세계 최초의 적그리스도는 만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데서 근본적인 것은 인간이 존재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에 대해서 다 안다. 해겔 변증법 이런 것처럼 다 아니까 해겔 변증법 같은 쓰레기, 잘못된 철학이 등장하는 거다. 인간의 현재 수준은 칸트에서 만족하면 된다. 독일 철학에서는 칸트, 영국 철학에서는 버트란트 러셀 철학,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 된다. 인간이 굳이 신에 대해서 다 안다, 또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모르는데, 모른다는 거 아는 자신, 소크라테스, 난 몰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철학 정신이다운나 현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정신, 모르는 자신을 깨닫는 것이 존재론이다. 그 전제하에서 다 모르는 건 아니잖아. 인간이 화성까지 가는데, 달까지 가는
세상인데, 예, 그런 것들은 상대 진리로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거기서 존재론과 인식론 그 사이에서 실천론적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임을 인지하고 인간은 약하다. 신에 비해서. 그렇죠? 그것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 집단과 개인인데 집단을 절대시해서도 안 되겠죠. 민중이네 시민이네 그 상대 진리일 뿐입니다. 그렇죠? 헌법 역시도 상대 진리죠. 인간이 만들었죠. 헌법을. 신이 만든 건 아니죠. 그러나 칸트의 교묘한 트릭에 의해서 우리는 헌법 정신이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저는 이러한 법치주의가 필요하다고 실천론적에서 보고 있는 거죠. 예, 중국의 과거에 법가가 있고 유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가 성악설로 보는 것이 실천적인 관점에서 현명하다. 예, 뭐가 만인을 다 착한 걸로 법 없이 살 사람으로 다 보면 세상이 엉망이 됩니다. 예, 개개인 간에는 지인 간에는 선의로서 접근하는 게 좋고 집단은 그렇지 않다. 그 집단이 가장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그 집단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실천적인 것이 결정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 그 행동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인도라는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지만 그 프랑스 혁명의 이면에서는 인간의 어떤 끔찍한 징후, 고문, 학살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혁명과 쿠데타 오늘날 여러가지 사건 사고 중에서 보면 그런 면들 이면이 있었다는 거. 한 인물이 고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이면에 악한 면, 추악한 면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약하다는 거죠. 네. 인간은 신에 대해서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게 약한 건 아니죠. 인드라는 구기본도 약한 존재라고 봅니다. 신에 대해서 비한다면. 약은 악이다. 그러면 구기본은 악인가? 아니죠. 구기본은 신에 대해서 약하고 악인 반면에 다른 존재 인간들에 대해서 인간 집단에 비해서는 선하다. 상대적으로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드라는. 네. 그래서 인드라가 구기본을 인드라가 인정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구기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의 어떤 세계 권력을 장악한 이들보다 현 구기본 권력이 훨씬 더 이성적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해서 인드라가 무조건 구기본을 절대시한 적은 한 번도 없죠. 단 한 번도. 구기본이 지금처럼 어떤 다른 대체제가 없어요. 세상에 바깥이 없는 겁니다. 구기본이 세상을 잘 이끌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적인 거죠. 다만 인드라는 구기본도 역시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으로 본다 이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인드라는 어김없이 구기본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비판도 능력자가 하는 거 아니냐? 구기본에 비해서 인드라는 강한가? 당신은 어떤 자격으로 구기본을 감히 비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물어봐야죠. 인드라가 구기본보다 강한 존재인가? 아니죠. 종합적으로 보면 인드라보단 구기본이 훨씬 더 강하고 선합니다. 구기본에 비해서 인드라는 약하고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상대 악이에요. 그렇잖아요. 인드라는 구기본에 비해서
모르고, 일단 약하니까 여러 가지로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도 인드라가 비판이 가능한 건 뭐죠? 부분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드라가 국유원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게 아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인드라가 좁은 생각으로 부분적인 생각에서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어떠한 작은 존재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국유본이 잘 니까짓게 하고 무시한다면 국유본은 이전 권력과 다를 바 없이 가겠죠. 반면에 인드라 같은 비판에 늘 길을 오픈 마인드로 접근하면서 나은 대안을 찾는다면 여전히 국유본은 세계의 가장 이성적인 존재, 신에 대해서만 약한 존재고 상대 악일 뿐 다른 인간 집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인드라가 이제 계속 이러다가 3차 대전, 내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쭝공이 대만을 침공하고 푸딩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다. 반쪽 정훈이 연평도 점령하고 파주를 점령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했죠. CFR이 통제력을 잃고 있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인드라는 그 모든 확률이 매우 낮다 라고 봤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인드라는 CFR의 현 경영 능력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저의 의심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수습돼가는 국면이다. 일단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휴전에 돌입했죠.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푸딩이 또한 휴전 말뿐이긴 하지만 휴전 제안도 했고요. 맹공 시파르도 굉장히 조절하고 있고요. 뭐 하나 예외적인 것이 있다면 반쪽 정원이 미사일 발사한 건데 그건 별거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년은 굉장히 위험사회다. 근데 그런 위험사회라는 것은 2025년부터 최소한 2026년까지,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약 3년 동안의 세계 경제 사이클이 호황해 반도체든 AI든 무엇이든 간에 바이오든 초호황 국면으로 접어들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전에 주가가 잘 나가기 전에 폭락하듯이, 엔터지가 폭락했다 폭등하듯이 지금 세계 위험사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대선을 앞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위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과연 대통령 재선될까? 다시 당선 돌아오나? 세계의 골칫덩어리, 우파쇼 성향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나 하는 커다란 골칫덩이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는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어떻게 되나? 쭝공의 대만 침략 되나? 발적정원의 연평도 점령 현실화 되나? 이런 것들의 어떤 여러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을 과연 국유원이 컨트롤하고 있느냐? 물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보겠죠.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국유원은 여러가지 시나리오 만들고 거기에 따른 대응책들을 매뉴얼화해가지고 하고 있죠. 긍정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큰 그림에서 의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왔을 때 얘기죠. 하나는 처음부터 이러한 상대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그 어떤 의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가지고 기다렸다가 역 카운트를 날리기 위해서 했다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미처 하마스 공격처럼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그러한 매뉴얼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드러나면 상대가 이럴 줄 알고 우리는 다 준비했지롱. 우리는 이들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를 바랬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될 수 있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잘 수습된 국면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나쁜 부정적인 측면은 CFR이 푸딩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몰랐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몰랐다. 박정은이 연평도 점령을 할지 몰랐다. 메콩 CFR가 대만을 점령할지 몰랐다. 군사적 전략을 쓸지 몰랐다. 그래서 허둥대둥 되고 있다. 최악이죠. 그리고 또 최악은 임금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걸 수습해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국유원답지 않고 CF답지 않다. 이런 부정적인 양상, 이 네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인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인드라 얘기했을 때 하나씩 표는 대만에서 지금 대만 선거가 내년 1월에 있죠. 지금 한국처럼 후진국이죠. 대만 정치 후진국입니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또 단일화가 안 됐어. 지겨운 단일화. 무슨 맨날 월드컵 16강처럼 경우의 수, 대만이나 한국이나 맨날 여론조사, 단일화, 깨졌다. 결선제 하면 되잖아. 결선제. 민의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반쪽미당이 지네들이 불리하면 반쪽미당에서 결선제 입도 뻥끗 안 내놓죠. 결선제, 한국에서 결선제를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 어딘지 아십니까? 반쪽미당이에요. 대만은 어딜까요? 잘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반쪽미당이나 대만 특정 정치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이나 한국이나 분단 국가잖아요. 국기본의 일부 구적 세력은 분단체제 지속을 원한다 이거예요. 분단체제 지속을 위해서는 한국이나 대만은 결선제가 하면 안 돼요. 러시아나 브라질, 프랑스처럼 정치 선진국들이 하는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들이 선택하는 결선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분단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일에 대한민국에서 결선제를 한다면 반쪽미당이 집권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서울교육감이 결선제를 한다면 좌파쇼 정교조가 교육감에 당선될 일이 0.0001%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결선제가 없는 거예요. 국유본이 허가해야 돼. 분단체제에 국유본이 원하니까. 민주당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10년 전부터 결선제를 지지해왔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정치 세력이 결선제를 채택한다. 통일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내년 1월에 대만 선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국유본의 동아시아 전략전술 참고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조금 다른 것은 대만 선거와 한국의 선거 총선이 다른 결과가 날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을 굉장히 복잡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지난 20여 년간의 동아시아 정치 어떤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내년 총선에서 반쪽미당 좌파쇼 반쪽미당이 압승할지 국힘이 압승할지 지금 현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통일될 때까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하나의 한국 원칙과 같이 가거든요. 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맹콩 18의 쭈꿍 관계자들 이 방송 듣고 좋아할 것 같아. 저는 하나의 한반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점을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 정치권 애들이 반쪽 정권을 좋아하거든. 왜냐하면 대만은 분단 체제 두 개의 국가를 지지하잖아. 지금 수세에 놓인 건 대만과 북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반쪽 정권이 미사일 쏘면 되게 좋아해. 속으로.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저는 대만 사람들에서 반감이 없습니다. 저는 반대만 파시스트 아닙니다. 그러나 대만의 정치 이해와 대한민국의 정치 이해가 다르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전제 속에서 동아시아 안보 강화를 위해서 한미일 관계, 한미일 대만 관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저는 가고 있다. 협력하는 것이 좋은데 다만 그 협력 강화는 지지합니다. 협력 강화를 지지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분단 세력들과는 인드라가 분명히 거기엔 전술적으로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 대만의 정치권이 왜 대한민국의 국힘 세력이나 한국 정치권 세력, 통일 세력에 대해서 비판적인가를, 삼전에 대해서 괜히 핏대로 올리면서 반대하는가. 단순히 대만의 정치권이 TSMC 반도체 우위를 위해서 삼성전자 까고 현대차 계약하는 거 아니다. K-팝 폄하하는 거 아니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반대만 파시스트 아닙니다. 저는 대만인들을 좋아하고 중국인들을 좋아하고 반정 파시즘 반대하는 사람이고 반일 파시즘 반대하고 무엇보다 반미 파시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환왕님께서 이게죠.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세계가 망하더라도 사고나무 싶겠다. 이게 마틴 루터 얘기다. 스피노자라고 알고 있는데 루터의 얘기일 수도 있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예. 누가 얘기했건 간에 좋은 얘기죠.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오늘 열심히 살자. 예. 다음에 부유회사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대규모 이렇게 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사가 확 줄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현재 인드라 볼 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가장 이득 본 세력 중에 하나를 든다면 이스라엘 초적동파 하레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기 전까지 가장 압박을 받았던 세력이 초정동파였죠. 인드라도 파시오 세력이라고 비판을 했던 세력이 지금 현재 가장 큰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하레딤 세력과 가장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게 카자르 유대인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한마디로 시온주의를 멸망하자, 시온주의를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 이들 두 세력이죠. 아무도 지금 오히려 이제 이 이스라엘 초정통파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면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네타냐후 정부는 이런 우이파쇼와 연정을 하고 있죠. 전 무리한 연정이라고 보았죠. 네타냐후가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면제 내지 않고 애새끼만 잔뜩 나와가지고 이러한 이스라엘 초정통파 위파쇼들을 누가 견제합니까? 인드라가 이스라엘 세속인이라면 내가 돈 벌어서 저놈들에게 내 세금과 다 갖다 바치고, 예? 군대는 나만 가고 저놈들은 군대도 안 가고.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얘네는 소수여가지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지켜주자.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뀌기 위해서는 네타냐후가 물러나야 됩니다. 저는 전세계 유대인에게 호소합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서한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장 정착촌에서 철수해야 됩니다. 가자지구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정착촌도 서한지구 정착촌도 포기하지 않고 가자지구 포기하지 않겠다. 그럼 이스라엘이 없는 게 나아요. 전세계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없는 게 전세계 유대인회에서 좋은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초정통파나 카자르 유대인의 승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목표가 실현되면 오히려 이스라엘 초정통파와 카자르 유대인이 설 것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시온주의, 전세계 유대인과 그리고 시온주의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인드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온주의를 지키고 싶습니까? 저는 시온주의자들 좋아합니다. 시온주의 이스라엘 국가를 지속시키고 싶다면, 아랍 국가들과 화해하고 싶다면, 평화롭게 같이 가고 싶다면, 아브라함 협정 지켜가면서 같이 가고 싶다면 우이파쇼 초정통파와 결별하십시오. 정착촌 철수하세요. 가자지구 포기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국가가 존립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분들은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 중에 가장 극악한 놈들은 위파쇼 이스라엘 초정통파 놈들이고 카자르 유대인, 이란을 실질적으로 배후 통치하는 카자르 유대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확고합니다. 저는 모든 전세계 군본주의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전쟁과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전세계 모든 근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증오와 미움과 차별과 억압을 일으키는 자들이 이런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세계 모든 종교인들 중에 세속적인 인간들, 변두리 인간들, 카톨릭을 믿든 이슬람을 믿든 기독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1년에 교회 한두 번 가는 제사 지날 때 피자나 스시를 놓고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성당도 잘 안 가는, 이슬람에서 하루에 절 5번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서 아쉬울 때만 알라 이러는 사람, 모든 이슬람인들 다 지지합니다. 이런 세속적 지식. 그러나 꼼꼼하게 다 지키겠다. 율법, 신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런 어떤 우상 숭배하는 종교 지도자가 만든 그런, 거기에 다 지켜가면서 남들을 다 이단으로 몰고 악마로 모는 그 모든 근본주의자들에 대해서 인드라는 철저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다 반대합니다. 저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파시스트들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우파, 진정한 좌파. 난 그런 진정 좌파, 진정 우파를 반대해요. 저는. 우파, 좌파 그건 허상이야. 인들한테 우파, 좌파 개념 좀 설명해봐. 진정 우파, 진정 좌파가 어딨어.
다 상징적 개념이지.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놈 못 봤어. 그래서 CFR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수가 없다. 뭐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CFR 현 마이클 프로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전 CFR 위원장의 승리, 전술적 승리, 현 위원장 마이클 프로먼의 전술적 패배, 일단 현 국면은 그렇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마이클 프로먼은 현 국면에서 어떤 수습책을 펼치고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저는 현 위원장을 지지합니다. 입장을 이해해요. 그렇다고 전 위원장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CFR이 이러한 어떤 구형 기종 내부의 분열을 어떻게 잘 수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포렌 폴리시에서는 대놓고 갔죠. 뭐 딱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 다음 이제 VOA의 워싱턴 톡은 지난 방송에서 그 이번 방송에 갖고 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지난번에서 존스톤과 스콧 스나이더가 잘 얘기했죠. 그 문전비가 했던 것은 파기가 하면 안 된다. 파기를 대한민국에서 하면 오히려 지는 거다. 효력정지, 이게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효력정지. 북한이 어기니까 우리도 더 이상 지키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 조약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저쪽에서 만약 우리가 폐기한다 그러면 그 역사적 문건으로 남아요. 그러면 책임 우리가 덤태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력 정지는 폐기가 아닙니다. 폐기와 효력 정지는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효력 정지가 타당한 거다. 우리가 효력 정지해야죠. 이게 현명한. 이러한 어떠한 그 군사비에 관한 이런 효력 정지는 국방부가 다 협의된, 상부에서 다 협의된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동맹 역대 어떤 수준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이승만 박정희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역대 최고급이다. 이전 적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 과학기술 동맹으로 나아가야 된다. 최저약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토로 가야 된다. 나토로 갈 것입니다. 뭐 하나하나 밟고 가고 있다. 근데 긴 시간, 긴 호흡으로 전진과 후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핵에 대해서는 북핵 사법칙 의지 마시면 되고요. 또 하나 최저약선에서 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저학술로는 영어로 하세요. 영어로. 그리고 가급적 지금처럼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연사를 모셔서 토론하시면 됩니다. 어중이 떠중이 국내 애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반쪽미당 애들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최종학술론에서 인드라가 현재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 싱크탱크는 최종학술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현재 한반도 넘버원은 우리 태원이 형, 남북한 통틀어서 넘버원은 태원이 형이죠. 최종학술론 세미나를 꼭 보셔라. 그 아시안 그룹은 이제 조지 캠발, 유념할 어떤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콧 스나이더가 뭐 소장이 됐다는데 그 스미테리가 맡았던 소장이 된다는 얘기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축하드리고요. 4월 2일날 취임한다고 하네요.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우리 인드라가 인정하고 좋아하는 스콧 스나이더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고요.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렬형이 네덜란드도 방문하죠. 지금 뭐 프랑스 방문하는 중인데 네덜란드가 지금 총선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3자 구도거든요. 예. 의파쇼, 자유우파, 자유좌파 이 3자 구도인데 뭐 좌파쇼는 아예 저기 없고요. 예. 어떻게 될지 네덜란드 선거가 향후 유럽 정치 구도에 나름대로 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무 하레딘과 하시딤 치현주의 엔터주가 폭락 K팝급 재편 BTS 슈가 좋아하죠. 오데사 크루드 슈도 지금 이런 것도 쭉 보시면 되고요. 문수보살이에 유마거사 과거에 인드라 소설 썼죠. 지무 소설 아이엠 프로블의 주름의 유마거사 쭉 보시면 되고 우리 코리안 사파리가 지리산 등반했네요. 러시아 아가씨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쭉 보시고 질문 주시고요. 다음에 뭐 또 얘기할 수 있으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이제 블레셋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 오늘 팔레스타인 사람이냐 아니죠. 로마 유대인 항쟁이 있고 나서 기원 후 예수님 사후에 유대인 항쟁이 있었잖아. 마세다 항쟁인가 그거 한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저 지역이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이 된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도 그냥 다른 가나안 사람과 딱히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로마 시대가 벌써 2000년 지났잖아. 2000년 동안 다 섞였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이란들은 민족 정체성이 아니야. 그냥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팔레스타인 성경에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종교적인 갈등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로마 제국이 했잖아. 그러니까 일부의 유럽 구분 귀족들은 이거를 쟁점화시킨 거야.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말하면 홧바들처럼 야, 너 터키인하고 투르크하고 우리는 한민족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홧바 사상이 퍼지잖아요. 우이파시오, 자우이파시오, 홧바 사상. 이런 것처럼 야! 투르크와 우리는 형제야! 뭐 이러면서 인도와 우리는 형제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홧바 사상. 그런 게 이제 구원 귀족들의 일부의 어떤 지정학을 통해서 이렇게 좀 내전을 일으키고 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떡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지역민일 뿐이에요. 다른 아랍인하고 차이가 없어. 그냥 가나안에 따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일 뿐이에요. 그동안 가나안에 살던 그냥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팔레스타인인 거지. 팔레스타인 민족의 독자성은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거기 살면 별개의 얘기거든요. 유대인 나름들의 문제가 있는 거고 팔레스타인 나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떤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유대인에게 정당성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유대인 내부에 이런 종파가 많고 문제가 많고 뭐 카자르 유대인 뭐 이런 어떤 초종파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꼭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의 문제예요. 이들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 평범한 시민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초정동파 우리 파쇼란 얘기입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들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존재는 누구다? 하마스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 이런 하마스나 이스라엘 초정동파 좌우 파쇼들이 권력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권력을 영속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마스 귀족들 다 부자예요. 해외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시민들은 죽고 가난하게 참혹하게 살고 있는데 잘 파쇼 반쪽 정은처럼 세계 최고 부자 중에 반쪽 정은이잖아. 그런 놈들처럼 하마스 부자들이 팔레스타인 인민을 착취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죽어도 다 죽는 게 자신들에게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고기방패 삼아가지고 저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초정독파 우리 파쇼들은 이스라엘 시민들을 유대인들을 고기방패 삼아서 지금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초동파 우리 파쇼가 문제고 팔레스타인은 하마스가 문제인 겁니다. 전 세계 다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가장 문제입니까? 잘 먹고 혼자 잘 먹고 북배 비리 저지른 좌파쇼 반쪽무당. 북에서는 반쪽 정언이죠. 미국에서는 트럼프죠. 우린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건강하게는 우리는 좌파쇼들에 대해서 모든 근본주의에 대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평범한 시민들을 압살하고 반목시키고 갈등하고 개짓거리 하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반쪽 정은 같은 파쇼들을 우리는 진정한 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죠. 인드라의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자유를 위해서 전세계 자유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27분이네요. 마음에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더 못하겠네요. 또 흥분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아직까지 안 주무시는 분들 위해서 한마디씩 나눠주세요. 아르헨티나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네. 네, 다음에 방송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얘기. 밀레이가 우익파쇼냐 자유우파냐. 저는 일단 우익파쇼 성향이 짙은 자유우파라고 보겠습니다. 그냥 오스트리아 학파예요. 고전. 만약에 이러면 아담 누구야 고전학파 밀이나 무슨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고전경제학자들이 다 죄다 우익파쇼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정부주의자 아나키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좀 번역이 잘못됐다. 전 일단 자유좌파는 두 종류, 자유좌우파는 두 종류예요. 우파든 좌파든 좀 더 기존 제도의 안에 있는 자유좌파가 있고 좌우파가 있고 기존 제도 좀 바깥의 성향을 가진 자유좌우파가 있는 거죠. 근데 제도 좀 바깥에 있는 자유좌우파가 뭐 극우다 극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당 같은 인드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녹색당은 독일 녹색당이잖아요. 이 독일 녹색당을 따지면 극좌예요. 그런 편으로 따지면. 근데 인드라는 독일 녹색당만큼은 극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자유파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걔는 자유좌파예요. 자유좌파. 녹색당은. 그 안에 자유파쇼도 있지만 독일 녹색당은 자유좌파예요. 근데 이제 이념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밀레이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경제학적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밀레이는 반사회주의 그러니까 극우 이렇게 되고
녹색당은 반자본 이러니까 극좌 이렇게 되는 거지. 독일 녹색당이 자유좌파인 것처럼 밀레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자유주의하고 자유좌파입니다. 자유우파. 근데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막 엮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뭐 밀레이 정치적 주장들, 사회 정치적 주장에는 인들과 질색할 만한 우익 파시स्ट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자유우파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냥 짧은 내 5분간만 딱 얘기하고 끝낼게요. 밀레이는 내년 미국 대선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정치력이 따로 없어요. 지지세력이 개인 인기에 있기 때문에 이 밀레이가 그 지지세를 어떤 식으로 얻어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년 미국 대선 전까지 어려울 것이다. 근데 그 어려움이 역설적으로 밀레이의 인기를 지탱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기득권과 충돌하다 보니까 페론당하고 충돌하겠죠. 그러다 보면 밀레이 인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밀레이는 바꾸고 싶은데 기존의 기득권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니 밀레이를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이가 내년 미국 대선 전까지 버틴다. 동시에 밀레이가 초호황기로 2024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밀레이가 중앙은행 없애자. 무슨 뭐 연금 사회보장책 선택제로 하자. 뭐 달러 공유제, 암호화폐 뭐 이런 거 하면 말한 대로 다 될 우연스럽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암호화폐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 올라가면 암호화폐 엘살바도르 대통령 인기 좋고 떨어지면 나빠지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말년에는 비참하게 될 것이다. 물론 아르헨티나 대통령 다 한국 대통령처럼 다 꽝이었거든요. 밀레이의 실험은 굉장히 전 세계의 관심사, 인드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아르헨티나형 경제 사정을 비춰본다면 훌륭한 실험이겠지만 저는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중간에는 결과가 세계 경제 호황과 맞아떨어지면서 굉장히 뭔가 세계 정치사나 경제에 센세이션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전망은 할 수 있어요. 국유본이 그래서 저는 밀레이, 그러니까 국유본이 방심하는 탓에 밀레이가 당선된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저는 국유본이 밀레이를 임명했다. 어떻게 되나 보겠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브라질의 자유좌파 룰라를 전 지지하잖아요. 그 룰라를 임명한 것도 국유본이고, 그러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남미의 양대 축인데 이게 역사를 보면 서로 자유파 자유좌파를 엇갈리게 하면서 그 대통령을 만든 패턴이 있다. 이러한 어떤 아르헨티나에서 그 밀레이가 됐다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꼭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다만 근데 트럼프 지금 이든영의 행보, 그다음에 트럼프의 행보 이렇게 보면 트럼프의 다시 재선 확률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기 전이라면 저는 인드라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재선 가능성을 0.001% 이하로 봤거든요. 불가능하다고.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트럼프의 가능성도, 대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핵심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다. 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했더라도 그건 휴전이 아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달랐습니다. 이런 국유는 이런 위기를 덮고 나갔을 것인가, 그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루타님 고맙습니다. 가시아님 고맙습니다. 카쿠터님 고맙습니다. 다크선님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화랑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도 행복하고요. 예, 내일 죽더라도 열심히 살다 죽겠습니다. 예. 인도라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의 욕을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말자세.